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대학생들 풍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4페이지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 24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인데요. 개념 강의 3부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내용은 이제 3번에 이제 2번 내용이죠. 3번에 2번 내용인데 산술평균하고 이제 기하평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고요. 또 관계식, 그들의 관계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제 우선 이제 산술평균이 무엇인지, 기하평균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산술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A가 0보다 크고 이제 B보다 0보다 컸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이제 별량을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이런 형태를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별량의 개수가 만약 이제 3개였다면 이제 3으로 나눴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이제 산술평균은 이제 별량이 2개의 형태가 이제 대부분이니까 산술평균 선생님이 이제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정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평균은 뭐냐면 이제 기하평균은 이제 A가 0보다 크고 이제 B가 0보다 컸을 때 루트 이제 A, B를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산술평균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많이 했죠. 뭐 국어 시험하고 뭐 영어 시험하고 평균 낼 때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한 다음에 과목이 2개니까 이렇게 나누기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봐서 크게 이제 어색함이 없을 텐데 요 이제 기하평균이라는 걸 아마 처음 봐도 좀 어색할 거예요. 잠깐만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지금 조합평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지금 일품에서 다루고 있는지 안 다루고 있는지 잠깐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일품에서는 지금 조합평균은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거는 이제 일품처럼 똑같이 강의하기로 했으니까 이 조합평균을 좀 빼겠고요. 이 조합평균이 나중에 나오면 그때 다시 또 강의를 할게요. 나중에 만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를 A고 이게 직사각형인데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AB가 넓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X인데 요 넓이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넓이는 똑같지 않고 직사각형에서 정사각 형태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의 넓이 AB를 정사각형 형태의 넓이로 바꿨을 때 이제 이 x를 이제 루트 A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x를 루트 A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을 두버렸네요. 그랬을 때 이제 y가 이제 기하평균이다. 이렇게만 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게 무슨 말일까? 물론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일단 이제 기하란 말이 이제 도형이잖아요. 도형에서 나온 평균이다. 일단 이런 느낌을 갖고 계세요. 도형에서 나온 평균이다. 그럼 이제 루트 AB가 왜 도형에서 나온 평균일까? 왜 도형에서 나온 이 루트 AB를 왜 우리가 지금 기하평균이라고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냥 일단 외우시는 게 정답이에요. 원래는 이런 걸 기하평균이라고 하겠다. 정의니까 이제 외우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할 역할인데 외우는데 잠깐 도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A 곱하기 B도 이제 A, B인 거고요. 이제 루트 AB 곱하기 루트 AB도 A인 거죠. 좌변하고 우변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y가 왜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느냐? 이 루트란 말이 이제 도형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y를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데 y를 어떨 때 쓸까?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기하평균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성장률, 인구 증가율 이럴 때 쓰는데
여러 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이제 모든 수업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만약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3년이니까 제가 만약 2023년에 지금 과거부터 할까요? 2021년에 제 연봉이 이제 L만 달러였다고 칠게요. L만 달러, X만 달러라고 칠게요. X만 달러라고 치겠는데 제가 이제 성적이 2022년에 좋아가지고 나이를 이제 선생님이 3배가 돼서 3X만 달러가 됐어요. 단위를 그냥 만 달러라고 할게요. X 달러, 3X 달러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이것보다 이제 더 경기를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한 4배 정도 올라서 이제 12X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2021년하고 2021년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3배가 오는 거고요.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이제 4배가 오는 거겠죠. 그랬을 때 만약 선생님이 이제 이 3 곱하기 4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 3 곱하기 4 첫 번째에 3배 올랐고 두 번째에 4배 올랐다 이거예요. 근데 이 루트 AB는 뭘 의미할까? 루트 3 곱하기 4겠죠. 그럼 여기 지금 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4에서 루트 12 곱하기 루트 1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 연마다 루트 AB로 상승했다 이렇게 평균을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쓸 때 이제 기하 평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매 평균 얼마 정도 올랐느냐 했을 때 기하 평균을 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조금 쉬는 시간에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설명이 좀 예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오프라인 실력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세히 또 해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산술 평균이라는 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컸을 때 2분의 A 플러스 B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겠다. 3개일 때도 이제 산술 평균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산술 평균의 제곱을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다. 이제 별량의 이제 총합을 산술 평균은 이제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하 평균이란 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컸을 때 루트 AB를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3개일 때가 있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컸을 때는 여러분들 세제곱근 루트 이제 A, B, C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거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일품책 좀 볼게요.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요 정도가 이제 정의가 설명되어 있고 그들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은요 항상 어떤 것이 성립하냐면 이제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A를 이제 증명해줘야겠죠. A를 증명할 때 우리가 이제 A가 B보다 크다고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수의 기본 성질에서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대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야이가 이제 항상 성립하는데 야이를 좀 증명해주겠다 이거예요. 야이를 증명한다는 거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럼 야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겠죠. 야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겠죠. 야이는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실수의 제곱 형태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즉 야이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야이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단 등호는 이런 말을 항상 적어줘야 돼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 것인가 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뭐예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인 거니까요. 루트 A가 루트 B인 거니까 A가 B일 때인 거죠. 단 등호는 A가 B일 때 성립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항상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가 그런 걸 적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같으면 2분의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3 플러스 3을 할까요? 3 플러스 3이나 이렇게 이제 3 곱하기 3이나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 야이도 이제 3이고 야이도 뭐 3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단 등호는 A는 A와 B가 같을 때예요. 요거를 이제 선생님은 이제 대수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했는데 도형을 통해서 증명할 때가 있어요. 가끔 도형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선생님 오늘 조금 잘 못 그렸지만 원을 하나 그려놓고 제가 이제 원에 대한 이제 지름을 하나 이렇게 그려놔둘게요. 그랬을 때 제가 원의 이제 이 지름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게요. 하나의 점을 잡아서 포인트를 잡아서 P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 길을 A, 여기 길을 B 이렇게 할게요. 포인트를 잡아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A 플러스 B는 뭐예요? 2R이겠죠. 지름이 되겠죠. A 플러스 B는 2R에서 지름이 될 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린다고 치고 중심에서 이렇게 딱 수직을 쏘았다고 칠게요. 그럼 야의 길이는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 R은 이제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야의 길이가 R이고요. R이고 반씩 표현하면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포인트를 하나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 여기서 또 이쪽에 한번 수선을 한번 쫙 쏘아볼게요. 수선을 쏘게 되면 여기 지금 점 하나가 이렇게 딱 만났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저 점하고 원 위의 점하고 만났잖아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방어제 원주각이니까 이게 90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우셨죠?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수직을 세웠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여기는 X라고 놓으면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X제곱은 A 곱하기 B 이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면 X제곱은 AB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에서 X는 이제 루트 AB 양수니까 A를 루트 AB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림에서 봤듯이 루트 AB라는 것은 지금 누구보다 작아요? 반지름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에서 루트 AB는 누구보다 작다?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이거예요. 기하평균이 산술평균보다 작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 그림은 A가 B보다 지금 작을 때를 한 거죠? A가 B보다 작을 때를 한 거예요. A가 B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려도 돼요. 또 A가 B보다 클 때도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는 A하고 B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선생님 지금 쉬는 시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좀 깊게 다룰게요. 자, 이제 A가 B일 때는 무슨 얘기냐면 원을 딱 그려놓고 이제 원의 중점을 잡아놓고 원을 두 부분 A, B로 나눌 건데 A도 반지름, B도 반지름이라는 얘기죠. A하고 B가 같다는 건 A하고 B가 같다는 건 A, B가 반지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이가 지금 뭐예요? 2분의 A 플러스 B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야이가 지금 우리가 야이가 지금 야이가 되는 거잖아요. 야이가 즉 야이하고 야이가 지금 같아져 버린 형태가 되죠.
이제 이 점이 점점 이동할수록 야이가 누구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야이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을 때는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이 같다. A하고 B가 같을 때는 산술평균하고 이제 기하평균이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그건 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요. 선생님이 4부에서는 이제 코시 슈바르트 유동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어떤 느낌인 줄 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프라임을 자세히 가르치겠고 이 정도만 좀 익혀주십시오. 강의님과 고생 많으셨습니다.